저는 acute back pain, 허리를 허리를 못 움직이는 그런 환자가 막 왔을 때 상태, 그 상태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생하느냐 아니면 금방 끝나느냐에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급성 요통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거 변형이 되는 드레인지먼트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또 연령대에 따라 디스크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첩이 되다 보면 진짜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acute back, 그러니까 어떤 허리를 숙이고 피는 게 불편한 그런 경우에 이 치료 페인 컨트롤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그래서 더 아파요. 어디 지금 바로? 네. 허리가 더 아파요, 아니면 다리가? 허리요. 허리? 네. 이거 펴봐요. 토탈 한 이 정도. 뒤로 제껴보시고. 남아요. 2, 3 정도. 이렇게 찌릿하거나 힘 빠지지 않아요? 찌릿하진 않은데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몸이 되게 좋은데. 나중에 원본 보시고요. 원본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출처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에큐트 백페인이고요. 지금 사진상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저희 원장님께서 약간의 내로잉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스파인의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로테이션이 약간 돼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현재 중요한 건 이렇게 들 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피는 게 되게 힘들고, 또 그리고 셰프신데 일하는 과정에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되게 불안하죠. 한 번도 아파본 경험이 없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요 다리가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많이 아파지니까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방금 SLR 상에서는 뭐 디스크 소견은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 MR을 찍으면 디스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로트루전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았어요. 공간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치료 결과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될 겁니다. 보죠. 네. 내려가 서봐봐요. 아까처럼 똑같이. 서서. 대충. 자, 한번 숙여볼까요? 얼마나 숙여질 때 기분이 어떤가 봐요. 아까 왔을 때하고. 완전 괜찮아. 완전 다르지? 뒤로 제껴봐. 신기할 것까지는 없고, 먹고 살리니까. 이것도, 어유 부드럽네. 예. 자, 올라가시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에큐트 백페인이 오면 뭐 그까짓 거 뭐 금방 해결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런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도 허리를 꼼짝도 못하고 왔어요. 침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했고, 이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손도 못 쓰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리치료사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시대는 물리치료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현대의학이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들의 스킬이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깊이를 보면 30여 년 전에 제가 뵀던 전문의 선생님하고 지금하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병이었는데 병이 아니다라고 규명할 정도로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학의 맹점은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에큐트로 심하게 허리가 아파서 왔을 때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날 그 환자에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통증을 한마디로 줄여버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급성요통이 왔을 때가 있어요. 왔을 때 그 병원에서는 저한테 일주일 정도 입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강남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런 사례였고, 무조건 누워서 쉬면서 주사 맞으면서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대단히 많이 아플 땐 약 먹고 쉬면서 안정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페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경우에 물리치료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페인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이미 기존의 전문의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현대의학이 현재 많이 발전된 그 의료 서비스를 이미 환자한테 처치하는 과정, 처치하고 있는 중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페인 컨트롤만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줬을 때 환자는 그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확실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환자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액이 튀어나와서 네크로시스, 그 다음 인플라메이션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뉴로직 심토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뒤꿈치로 걷지도 못하고 SLR도 형편없는 그런 상태라면 조금 더 다른 접근이 가야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만 줄여주는, 허리에 압을 떨어뜨리는 통증만 줄여주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물이나 인젝 모든 것들은 전문의에 의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환자한테 당일날 바로 개운해지고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추가로 페인 컨트롤을 해주면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현대의학을 하는데 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로 통증이 줄고 메카니컬 페인이 줄고 준 상태에서 전문의에서 시행되는 메디케이션이나 인젝션 등이 추가가 되면 그 다음날 왔을 때 무척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이게 내가 보기에 진정한 현대의학의 발전이고 멋진 콜라보레이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영역은 사실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물리치료사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페인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초기에 나타나는 아주 시비한 페인.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봐야 될 관점과 의사가 봐야 될 관점이 조금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전문의가 끌고 나가시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그 환자의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 심토매틱이죠. 증상에 접근해서 그 환자가 완치에 다다를 때까지 조금 더 편안하고 덜 아프고 안 아픈 상태를 끌고 나가되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두느냐? 굉장히 심한 초기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지관절의 통증 조절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앵클 스프레인 당일날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뭐 한두 번 제가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족관절 염좌 때문에 2주 캐스트 오프, 2주 후 물리치료 해가지고 계속 절뚝거리고 걷게 하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일날부터 바로 걷게 하는데 스프린트는 2주 정도 재손상 방지를 해서 채우는 거죠. 그럼 2주 뒤에는 스프린트를 빼면 멀쩡해져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앵클 인스테빌리티와 관련된 운동 및 운동 처방 및 뭐 그런 식으로 ADL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니컬 페인은 조인트의 무브먼트를 잘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전문의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조인트의 무브먼트만 되기 시작하면요, 벤트럴 혼에서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을 확 줄여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EPSP에서 IPSP로 당연히 전환되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문의께서는 메디케이션 및 인젝션, 그러니까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처치를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결과, 소위 그 결과들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지금 제가 건드린 부분은 100%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경은 럼버 세이크로 플렉수스를 해서 발에 있는 발끝, 소위 또 프로퍼 디지털까지 완전히 전류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정한 강도값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신경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전기적인 자극이 신경의 리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논문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리가멘트입니다. 리가멘트는 백에서 제가 건드려 봤을 때 안테리어 파티, 안테리어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에 나오는 거기를 관통해서 나오는 신경 중에서 아주 가느다란 L5 브랜치 중에서요, 수페럴 글루테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그쪽에 엔트라먼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리가멘트에는 에피리가멘트라는 게 있고요. 물론
그 슬관절의 그 십자인대, 슬관절의 인대를 가지고 논문이 나왔던 거지만, 리가멘트는 에피리가멘트라는 조직이 있고, 에피리가멘트에는 뉴로바스쿨러 번들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리가멘트 그 자체는 수동적이고 자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뉴로바스쿨러 번들에는 우리의 자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했을 때 반드시 에피리가멘트에 생략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쪽을 칠 때는 두 개, 신경과 그 다음에 스파인과 펠빅에 연계되는 부분의 리가멘트의 에피리가멘트의 뉴로바스쿨러 번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환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면요, 오히려 C5가 과민화가 일어나요. C5에 과민화가 일어나면서 더 아파지죠. 그런 현상이 100%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 전기치료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보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요, 전기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경마비, 소위 그 그레이드 6 정도니까 완전히 끊어진 하지마비 환자죠. 하지마비 환자를 자가로 걷게 했잖아요. 그게 이미 지난해 발표가 됐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연구될 부분이 많은 영역이 전기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큰 도움 될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아주 시비한 페인부터 ADL까지 같이 해 나가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경쟁력이고요.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전문의께서 환자를 케어해 나가는 데서도 상당히 도움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요소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얘기하다 보니 치료가 다 끝났는데 말이 좀 많죠,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다 했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날 때 기분이 어떠신가 봐요.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내려와 보시죠.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네, 좀 낫죠? 네. 내려와 서봐봐요. 아까처럼 똑같이. 서서. 이쪽으로. 자, 한번 숙여볼까요? 얼마나 숙여질 때 기분이 어떤가 봐요. 아까 왔을 때하고. 완전 괜찮아. 완전 다르지? 신기해. 신기할 것까지는 없고. 자, 에큐트 페인 이제 물리치료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정도로만 접근해주면 전문의께서는 나머지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치료사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도록 합시다.